자, 오늘은 그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다뤘던 내용이긴 한데 이 영래포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합니다. 이 지난번보다도 내용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지만 이제 그럼에도 내가 이번 달에 예정된 이 FOMC 회의 같은 것들에 관심이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이제 투자 이벤트로 생각해서 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번 이제 FOMC 이후에 제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는 반도체 같은 어떤 기술주들이 다시금 상승할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뭐 이미 시장에 많이 알려진 내용이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만 검색을 해보시면 찾을 수 있는 내용인데 찾아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설득이 돼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영래포에 대한 개념은 그 이전 영상에서 간단히 설명을 해뒀기 때문에 영래포에 대한 설명은 이전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일단 기사를 하나 보시면 그 지난번 영상 이후에 이제 나온 기사인데 그 연준의 영래포에도 그 영래포에 아직까지도 엄청난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하겠지만 이제 이걸 설명하기 전에 이건 이제 오늘 새벽에 나온 기사인데요. 이걸 먼저 보시면 좋은데 이 취지는 이 머니마켓 펀드인 이 MMF의 자금들이 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MMF란 간단히 말해서 이 만기가 90일 이내에 단기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상품인데 이제 최근에 시장을 보면은 이제 변동성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시장이 위로 갈지 앞으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시장에서 이 상품으로 많이 자금이 몰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6월에 예정된 이벤트들 때문에 시장이 계속 옆으로 이렇게 기고 있잖아요. 옆으로 흐르고 있는데 이게 위로 갈지 뭐 아래로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어느 한 방향으로 베팅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상품에 투자해서 이 초단기적으로 수익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뭐 현재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수하게 이제 시중은행들이 이 엄청나게 풀린 이 유동성을 이제 시중에 뭐 이렇게 대출하면서 좀 풀어줘야 되는데 이제 그걸 안 하고 있어서 이 시장이 조금 커진 것도 있지만 아무튼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 이 시장에 있는 참여자들은 여간 수익률을 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된 이유로는 이 주 타겟 상품인 이 채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채권에 대한 공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 정부가 이제 채권을 발행할 때 이 초단기 채권이 아니라 이제 장기 채권만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제 부족한 상황이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수요는 늘어나는데 이제 물량은 없으니까 이거를 이제 국채의 어떤 그 상품에 대입을 해보면 이제 국채 가격은 크게 뛰고 금리는 낮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시면 기사에서 이런 식으로 말을 어렵게 합니다. 그러니까 만기 1개월 이내에 초단기 국채 수익률이 이른바 서브 제로 영역에 진입했고 뭐 MMF 업계의 또 다른 자금 운용 수단인 레포 시장 스왑 금리 역시 0% 아래로 수차례 떨어졌다. 그러니까 말을 굉장히 어렵게 하지만 이건 이제 간단히 말해서 이 초단기 국채를 사려고 하는 수요가 엄청나다 보니까 이제 채권의 금리가 0% 혹은 이제 마이너스 금리까지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기 보시면 단기물 자산 가운데 가치를 지닌 투자처를 찾기 힘든 실정, 그러니까 투자할 데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장에서는 이 15일과 16일에 예정된 FOMC 회의를 주시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지금 연준이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제로금리라는 말은 이 금리의 최하단선이 0%라는 말인데 근데 만약 이런 식으로 자꾸 금리가 0% 밑으로 초단기 금리가 0%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건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연준도 바라지 않는 시나리오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번 6월에 이 FOMC에서 연준이 교통정리를 해줘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그 어떤 투자자가 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품에다가 투자를 하려고 할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현재 연준은 이 문제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사실 시나리오를 짜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최근에 그 영래포 창구를 열어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풀린 돈을 연준이 직접 걷어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이 테이퍼링의 시작이라고 이게 이제 테이퍼링의 시작일 수도 있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한편으로는 위 기사를 보니까 아직까지는 확정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최근에 연준은 이제 그 영래포 창구를 열어주면서 이제 기관별로 뭐 300억 달러씩 맡길 수 있었던 걸 이제 800억 달러로 늘려줬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문제는 이렇게까지 해줬는데도 이제 이게 오늘 나온 기사인데 이 영래포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조처를 취해줬는데도 만약 앞으로 계속해서 이 초단기 금리가 이 마이너스 영역으로 간다고 하면 당연히 연준은 또 다른 조처를 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그 답을 이 6월에 있는 FOMC 회의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는 걸 연준도 보고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6월 FOMC 회의에서 연준은 어떤 대안을 내놓을까요? 뭐 시장에서는 크게 5가지의 경우의 수를 보고 있는데 일단 하나씩 보면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테이퍼링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하면 근본적인 원인, 그러니까 시중에 풀린 모든 돈을 빨아들이는 거니까 가장 효과적일 텐데 이건 아직 시기적으로 조금 이른 것 같죠. 그럼 두 번째는 어떨까요? 사실 이거는 지금 단기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데 이 단기적으로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이 돈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은행들한테 규제를 조금 완화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MMF로 갈 시장의 그 돈을 조금 더 가지고 있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뭐 논의는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크게 이제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는 게 중론이긴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예상하는 세 번째 방법은 이제 앞선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초과 지준금, 그러니까 IOER 이제 이자를 더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받는 이자가 늘어나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제 저쪽으로 돌릴 돈을 덜 보내도 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연준이 그 기준 금리를 뭐 일본이나 유럽처럼 마이너스 금리로 설정을 하는 건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건 이제 말이 안 되죠. 지금 전 세계가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만 바라보고 있는데 이건 오히려 이제 금리 인하를 이제 주장하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지금 마이너스 금리까지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이 시장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는 말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연준은 아마도 이 5번째 방법을 대안으로 언급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뭐 물론 이제 이 자체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5번째 방법은 바로 지금처럼 이 영래포 창구를 통해서 더 돈을 빨아들이는 것이죠. 뭐 그 방식으로는 이제 기관별로 800억인 한도를 더 늘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금리를 더 올려줘서 금리 프리미엄 때문에 이제 더 많은 자금을 빨아들이는 방법도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현재 시장은 그 세 번째, 그러니까 초과 지준금의 이자를 더해주거나 아니면 5번째, 이 영래포 창구를 통해서 자금을 빨아들이는 방법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살펴본 내용들이 그 제가 앞서 언급한 이제 서두에 언급한 이 기술주 상승이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이 큰 그림에서는 이제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데 있어서 이번에 한번 쉬었다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감히 맞추려는 건 아니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뭐 아직 완성이 된 가설은 아닌데 이제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최근에 미국은 실업자들한테 추가 실업 수당을 이제 지급을 중단을 했죠. 여기 이제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래 그동안 미국의 실업자들은 그 실업 수당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연방 차원에서 이 추가 실업 수당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달에 고용 지표가 너무 안 좋게 나오는 바람에 이달 6월 12일부터는 이 추가 실업 수당 지급이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현재 미국의 기업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 구인난에 빠져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할 일이 많은데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 회사들은 임금을 더 줄 테니까 우리 회사로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임금이라는 게 한 번 올리면 내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어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산업군들의 취직을 해야 한다면, 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현재 좋은 어떤 시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언택트 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비중을 낮춰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최근 뭐 호텔이나 레저, 뭐 비행기 산업들의 주가 흐름이 매우 좋지만, 근데 사실 그 이제 내막을 보면 대부분 뭐 매출이 상승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인건비가 많이 절감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정 지출로 나갈 돈들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비싸진 이 임금을 주고 사람들을 채용하게 되면 이제 그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익률이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인건비가 크게 안 나갔는데 이제부터는 인건비가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경제가 정상화되면서 늘어나는 매출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인건비 역시도 그 사이즈에 비례해서 나가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기술 산업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런 기술자들이 일터에 복귀하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부족 현상 역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큰 그림을 두고 만약에 이번 회의에서 이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없이
이런 영내포 수요만 일시적으로 억제하는 정책을 내놓는다면, 그리고 이 말은 이제 금리 인상 시기가 좀 더 뒤로 미쳐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금리 인상의 어떤 페널티로부터 시간을 조금 더 벌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지금 시장은 뭐 연준이 당장 금리를 올리겠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단지 그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이제 테이퍼링이 언제부터 진행되고 싶은지,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를 이제 알고 싶은 건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시기가 이 MMF 자금 때문에 발목이 잡힐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주에 그 반도체 공급망 재편성 발표도 있고, 또 2분기부터는 이제 공급 부족 이슈가 해소될 거라고 하는 만큼 환경도 조금씩 우호적으로 바뀌는 것도 약간은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러저러한 얘기를 다 치차하더라도 결국 요지는 이 당분간 금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제로 금리가 조금 더 유지가 되면 굳이 기술주를 버려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꽤나 어려운 얘기를 좀 살펴봤는데요.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사실 그냥 넘어가셔도 될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개인 투자자들의 학습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이제 이런 부면까지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오늘의 내용이 하나의 경우의 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남은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